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70이 넘어서가 진짜 고비라더라. 특히 75을 넘기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다더라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고 아직 정정한 70대 분들도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연세에 비해 괜찮은 편입니다. 조금만 관리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75 전후를 기점으로 주변 풍경이 달라집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크게 아프기도 하고 조용히 살던 분이 순식간에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끊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노년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75은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고비라고 말입니다. 이 고비라는 말에는 단순히 병이 생긴다는 의미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방식이 한꺼번에 바뀌는 시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노인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전문가들 역시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75을 지나며 오히려 삶이 더 단단해지고 안정되지만 어떤 분은 같은 나이에서부터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연도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람이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75이라는 시점에 유독 많은 변화가 몰리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미리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75이 노인 수명의 고비라고 불리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넘기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70대 초반이시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하고 부모님이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마음에 담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어쩌면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지도 모르고 어쩌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남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오래 살기 위해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75을 전후로 몸의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의 변화는 단순히 근력이 줄거나 체력이 약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몸이 한번 흔들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급격히 길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기 한 번 걸려도 며칠 쉬면 회복되었고 조금 무리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5을 넘기면서부터는 작은 이상 하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감기 하나가 폐렴으로 이어지고 가벼운 넘어짐이 장기간의 통증과 활동 제한으로 연결되며 입원 한 번이 이전의 생활 리듬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몸이 스스로 버텨주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같은 병, 같은 부상이라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 병원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연세에 비해 병 자체는 크지 않은데 회복이 너무 느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75 이후에는 병의 크기보다 회복 능력이 수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76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변화가 더 실감납니다. 이분은 평생 큰 병 없이 지내다가 겨울에 미끄러져 허리를 살짝 다쳤습니다. 뼈에 큰 이상은 없었고 검사 결과도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식욕이 떨어졌고 기력이 급격히 빠지며 잠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몇 달 사이에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근력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이 작은 사고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75 이전에는 비교적 잘 버텨내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넘어서면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에 가장 무서운 것은 큰 병이 아니라 작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태도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긴 며칠이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했던 판단이 그 이후 몇 달 혹은 몇 년의 삶의 질을 바꿔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통증이 크지 않아도 불편함이 애매하게 이어져도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돌린다는 점입니다. 늙어서 그렇지 뭐, 다들 이 나이면 아프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태도가 75을 고비로 만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몸의 회복력이 떨어진 시점에 경고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이전보다 훨씬 크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력 저하가 단순히 몸이 약해진다는 의미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일상 전체의 균형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5 전후를 지나며 한 번 무너진 생활 리듬은 스스로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한 번으로 아침에 일어나 걷던 습관이 끊기면 다시 그 습관을 되살리는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 노력을 감당할 체력과 의지가 동시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력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면 다시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은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도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짚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진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이 나이대의 쉼은 회복이 아니라 정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몸이 쉬는 동안 회복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기능을 내려놓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5 이후 급격히 쇠약해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작은 대부분 사소합니다. 넘어짐, 감기, 입맛 저하, 잠의 변화 같은 아주 작은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누적되는 동안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고 생활을 조정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몸의 신호를 바로 받아들이고 생활을 조정한 사람은 다시 균형을 되찾습니다.
반면에 조금 더 버텨보겠다고 무시한 사람은 회복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75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시점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가 빠르게 드러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진 만큼 관리의 중요성은 훨씬 커지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후의 방향이 갈립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기 전에 쉬고 무너지기 전에 속도를 줄였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힘으로 넘기려 한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때 병원에 한 번만 더 갔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결국 첫 번째 이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75 이후에는 버티는 힘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판단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작은 흔들림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75을 전후로 사람 관계와 마음의 균형이 동시에 무너지기 쉬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찾아오는 변화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75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삶의 역할을 거의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직장은 오래전에 떠났고 사회적 책임에서도 한 발 물러났으며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사람과의 연결이 예상보다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동료가 있었고 일로 엮인 인간관계가 있었고 의무처럼 이어지는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75 전후가 되면 그런 관계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만날 일이 줄어들고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도 잠깐 안부를 묻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때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강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실제 77세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분은 평생 모임을 이끌고 중심 역할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신경 쓸 일이 줄어서 좋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할지 떠오르지 않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을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아직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느낌이었다고 말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감정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입니다. 기쁜 일도 크게 기쁘지 않고 슬픈 일도 눈물이 나지 않으며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굳이 나갈 이유도 없고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하루 종일 누워 지내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회복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5 전후에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은 치료라도 가능하지만 조용히 진행되는 고립과 무기력은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상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점입니다. 친구의 부고, 배우자의 건강 악화, 익숙했던 환경의 변화가 짧은 시간 안에 겹쳐서 찾아옵니다. 이런 상실을 연속으로 겪게 되면 마음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내심과 정신력이 이 시점에서 빠르게 소진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이대라도
사람 관계를 조금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고 전화 한 통 나눌 상대가 있는 경우 마음의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두 번째 이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75은 몸의 고비이기 전에 마음과 관계의 고비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고립의 시간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조용하지만 안정된 시간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75을 전후로 삶의 선택 하나하나가 곧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작은 판단 하나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를 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회복할 여지가 있었고 선택을 잘못해도 다시 고칠 수 있는 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75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한 번 넘어지면 그 여파가 길게 이어지고 무리하지 말아야 할 시기에 무리를 하면 회복하지 못한 채 생활 전반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고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밤에 화장실을 가다 잠깐 균형을 잃는 일, 문턱에 발이 걸리는 일,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휘청하는 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5 이후에는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장기간의 침상 생활로 이어지며 침상 생활은 근력 저하와 식욕 부진,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연결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78세 어르신 한 분은 집안에서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병원을 늦게 찾았고 그 사이 움직임이 줄어들며 몸 전체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몇 달 후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친 건 손목이었는데 무너진 건 삶 전체였다고 말입니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피했을 상황에서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고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 이후에는 생활 환경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집안의 작은 문턱, 미끄러운 바닥, 조명이 어두운 공간 같은 요소들이 모두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분들은 대부분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움직임이 불편해질 것을 대비해 동선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환경을 미리 제거합니다. 반면에 아직 괜찮다며 미루는 경우 작은 사고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나이 이후에는 선택의 여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고 혼자 생활이 어려워지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75은 인생의 고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점 이전에 준비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선택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결정하는 삶과 상황에 떠밀려가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긴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서 산 게 아니라
미리 생각하며 살았다고 말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괜히 버티지 않고 조금 불편해도 안전한 쪽을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안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75 이후에는 강함보다 조심함이, 의욕보다 안전이, 버팀보다 준비가 수명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노후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왜 75이 노인 수명의 고비라고 불리는지 그 진짜 이유 세 가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회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몸의 변화, 사람 관계와 마음의 균형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점, 그리고 작은 선택 하나가 곧바로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위험의 증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괜히 나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 불편하셨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시간이 걱정으로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75이 고비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내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삶의 방향이 갈린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시기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느냐, 아니면 조금 더 조심하고 준비하며 넘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모습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고, 지금까지 버텼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버티는 힘보다 살피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리해서 이겨내는 것보다 조금 물러나서 안전을 택하는 판단이 수명을 지켜줍니다. 75을 안정적으로 넘긴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몸의 신호를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사람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았으며 생활 속 위험을 하나씩 줄여나갔을 뿐입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넘어지지 않고 가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준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고, 조금 더 자주 몸을 살피고, 조금 더 사람과 연결된 삶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 고비는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75은 끝이 아니라 기준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를 시험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의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